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오랜만에 언박싱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알라딘에서 3권을 구매했고요. 최근에 크리스티앙 보뱅의 신간이 나와서 1984북스 대표님이 2권을 보내주셨어요. 이 책들 포함해서 5권의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기대하던 책들이라 먼저 뜯어서 전부 50페이지 정도씩 읽었어요. 그런데 언박싱 기분은 내고 싶어서 박스는 안 버렸습니다. 처음에 알라딘 굿즈부터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본트리드 가위인데요. 이거는 제가 주방 가위 바꿀 때가 돼서 여기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컵인데요. 저희 집이 예쁜 컵이 진짜 많아요. 제가 컵을 하나씩 모으고 있어서 그래서 컵을 집에 더 안 들이려고 하는데 얘는 크리스마스 컵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크리스마스 기분을 내고 싶어서 크리스마스 컵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라딘 굿즈는 2권을 선택했고요. 이 책들은 제가 너무 기대하던 책들이라 먼저 뜯어서 전부 50페이지 정도씩 읽었어요. 11월 말쯤에 원래 올해의 책 베스트를 소개하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이 책들 읽으면서 좀 미뤘어요. 왜냐면 이게 연말이긴 하지만 올해의 책에 들어가야 할 책들이 몇 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크리스티앙 보뱅의 신간 2권입니다. 작은 파티 드레스를 통해 보뱅이라는 놀라운 작가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 작은 파티 드레스 리뷰는 오른쪽 아이카드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 보뱅은 일상의 조각들을 풍경화와 시로 만들어버리는 작가입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그림을 보러 다니는 사람인데요. 보뱅의 글은 어떤 명작가 견주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어나더 레벨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존 버거, 리베카 솔닛, 다이앤 애커먼, 메리 올리버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에세이스트인데요. 크리스티앙 보뱅은 이분들과 더불어 에세이 장르의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좌절하게 만드는 작가입니다. 진짜 어나더 레벨이에요. 이 첫 번째 소개할 책이 그리움의 정원에서인데요. 그리움의 정원에서는 제목이 너무 예뻤어요. 이번 책들도 표지 디자인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게 약간 1984 북스의 시그니처 같은 디자인인데 이게 개인적인 의견인데 1984 북스 출간물들은 표지 디자인에 있어서는 국내 출판물 중 탑3에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아름답게 잘 만드시더라고요. 이 그리움의 정원에서 인트로 부분을 낭독해 드릴게요. 이게 제가 미리 허락을 다 받아놔서 마음껏 낭독을 할 수 있습니다. 삶과 마찬가지로 죽음 또한 자신만의 간주곡과 계절을 지니고 성장해 간다. 오늘 우리는 봄의 문턱에 있다. 내일이면 라일락과 벚꽃이 축제를 벌일 것이다. 지슬렌, 너를 보기 위해 네가 죽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하지만 너는 언제나 그 이전, 그 앞에 있었다. 그러니 돌아간다는 건 적당한 단어가 아니다. 소나기를 맞으며 눈부시게 웃음 짓던 생기 가득한 너를 볼 수 있으리라. 그리운 너의 미소. 우리는 그리움 속에서 시들어가고 그 안에서 켜켜이 쌓이는 삶을 깨닫기도 한다. 내가 죽은 후 찾아온 가을과 겨울에 나는 너를 위해 이 작은 글의 정원을 정성스레 가꾸었다. 정원에는 노래와 이야기로 만든 2개의 문이 있다. 노래는 나의 것이나 이야기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다만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일 뿐. 그 이야기를 너의 아이들, 천국의 세이자, 너의 영원한 생명인 가엘, 엘렌, 클레망스에게 바친다. 이 책의 영토를 마음껏 밟으며 누구의 것도 아닌 빛, 내가 온전히 섬겼던 빛을 활짝 누리도록 그들을 초대한다. 여기서 내가 죽은 후 찾아온 가을과 겨울에 나는 너를 위해 이 작은 글의 정원을 정성스레 가꾸었다.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이 책은 사랑하는 여인과 사별 후 애도의 가정을 담은 책이에요. 잘 사랑하고 잘 헤어지는 건 특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정에서 서로가 성실하게 잘 사랑해야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저는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이별에 대한 큰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당시에 그 많이 위로받았던 책이 정현주 작가님의 우리들의 파리가 생각나요와 존 버거의 아내의 빈방이었어요. 제가 마무리 짓지 못한 이별을 달래주는 건 문학의 힘이었는데요. 보뱅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어떤 시간 속에서 견뎌왔는지 보뱅 특유의 아름다운 문장 속에 담아놓은 책입니다. 이게 제가 이 정도 읽었는데 정말 아름답고 이거는 정말 보뱅의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도 다 읽고 당연히 리뷰를 소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책입니다. 다음 책은 이 책 환희의 인간인데요. 이 책도 보뱅의 책이에요. 이 책은 작은 파티 드레스 2편 같았던 책입니다. 서문 읽고 너무 마음이 벅차서 누구에게라도 막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승현님이랑 연락을 하니까 메시지를 막 보냈어요. 이거 됐다. 이거 잭팟이다. 분명히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스테디셀러가 될 거다. 이게 진짜 서문부터 정말 압도적으로 좋았던 책입니다. 이거는 읽어드릴게요. 이거 정말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파랑이 표지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 보뱅에게 파랑이 특별한 색이거든요. 하늘의 푸르름을 담은 색이고 뭔가 환희의 기쁨을 담은 색이기도 해요. 이거 읽어드릴게요. 나는 페이지마다 하늘의 푸르름이 스며든 책만을 좋아합니다. 죽음의 어두움을 이미 경험한 푸른 말이에요. 나의 문장이 미소 짓고 있다면 바로 이러한 어둠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한없이 끌어당기는 우울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며 살아왔습니다. 많은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이 미소를 얻었어요. 당신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금화와 같은 이 하늘의 푸르름을 나는 글을 쓰며 당신에게 돌려드리고 있답니다. 이 장엄한 푸름이 절망의 끝을 알려주며 당신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 많은 대가를 치르고 얻은 미소, 그걸 가진 사람이 환희의 인간이 되는 것 같죠? 너무 좋아서 갈증이 난 사람처럼 연거푸 페이지를 넘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읽고 싶지 않아서 중간중간 의도적으로 멈추며 곱씹으며 읽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문부터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것도 리뷰를 따로 제작을 할 것 같고요. 이게 이번 1984 북스에서 보내주신 2권 그리움의 정원에서와 환희의 인간 책이고요. 이거는 사실 리뷰의 의무를 가지고 보내주신 건 아니라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제가 크리스티앙 보뱅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뭔가 크리스티앙 보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싶은, 나누고 싶은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뷰를 제가 따로 찍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3권이 제가 알라딘에서 내돈내산 한 3권의 책입니다. 하나씩 또 소개해 드릴게요. 네, 3번째 책은 제철소에서 나온 번역하는 마음입니다. 제철소는 저의 주식 같은 출판사예요. 제가 주식처럼 투자하는 마음으로 응원하며 리뷰를 담아내는 출판사가 2곳이 있어요. 하나가 1984 북스이고요. 이 하나가 제철소입니다. 1984 북스는 취향이 비슷하고 제철소는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비슷해요. 둘 다 의미가 있죠. 이 번역하는 마음은 제철소의 일하는 마음 시리즈 6번째 책입니다. 출판하는 마음과 문학하는 마음은 제 채널에 리뷰가 있어서 아래 더보기란에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다큐하는 마음, 미술하는 마음, 여행하는 마음이 나왔고요. 이 책들도 참 좋아서 제가 소개를 하긴 할 거예요. 그리고 6번째 책이 바로 오늘 언박싱하는 번역하는 마음입니다. 이 책은 언어를 번역하는 10명의 인터뷰이를 만나는 인터뷰집입니다. 저는 번역은 외국어 번역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요. 이 책을 펼치며 번역에 대한 세계가 확장되었어요.
수어 통역사, 배구 통번역사, 영화 통역사, 출판 번역가, 법률 통번역사, 군사 통번역사, 음악 점역사 등 다양하더라고요. 첫 챕터 수어 통역사의 마음을 읽었는데요. 왜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수어 통역사 윤남님이 친구를 기다리는데 말을 못하는 분이 종이를 건네더래요. 저녁 7시에 만나요. 02000000 이렇게 그 종이를 이렇게 건넨 거죠. 그래서 윤남님이 공중전화로 가서 이분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수화기 너머의 사람이 고맙다고, 거듭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윤남님은 이 쪽지가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이야기합니다. 쪽지 한 장에 인생이 바뀐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윤남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람에 대한 궁금함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이분의 수어 번역가로 만든 거죠. 번역의 역할을 섞이거나 동화되지 않고 선을 지키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윤남님은 수어 번역가로 일하면서 여러 상황들을 겪으며 유연하게 개입해야 할 시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경이롭더라고요. 이 윤남님이 농인에 대한 관심이 자신의 수어 통역사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읽다 보면 제가 모르는 그 세계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확장됩니다. 윤남님에게 수어로 공유하는 일은 농인을 알아가는 일인 거죠. 첫 챕터를 읽으며 중요한 키워드는 관계였어요. 윤남님의 일 속에는 농인에게 닿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마음 시리즈를 계속 기대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일하는 이의 태도에 있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자신의 영역을 구축해 가는 것. 그리고 순수하게 청자, 독자에게 닿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철소 출간물은 이런 빛나는 순간을 잘 포착하고 담아내는 걸 참 잘해요. 이번 번역하는 마음도 첫 챕터부터 먹먹하게 읽었습니다. 저는 이 번역하는 마음이 일하는 마음 시리즈 마지막 책인 줄 알고 혼자 되게 뭉클해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기획을 하니까 장시간에 하나의 프로젝트로 했던 게 마무리될 때 그 5만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대표님이 아니라고, 이거 계속 나올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일하는 마음 시리즈 많이 관심 가지고 응원하겠습니다. 이 시리즈들 다 너무 좋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읽고 있는 번역하는 마음, 이거를 오늘 소개해 드렸고요. 네 번째 책은 너무 좋아요.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진짜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김현우 PD님의 신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 이거 택배 오는 날 문을 진짜 8번 열었어요. 도착했나? 도착했나? 안 왔네? 도착했나? 이러면서. 근데 그날 안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다리면서 제가 택배 기다리면서 문을 아주 8번을 열었던 바로 그런 책인데, 김현우 PD님의 독서 에세이를 담은 타인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는 언어에 되게 신중한 편이에요. 말이라는 게 뱉는 순간 자신의 미천을 드러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무지함을 본인만 모를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언어를 뱉을 때는 신중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김현우 PD님의 글을 읽다 보면 언어뿐만 아니라 생각의 흐름에도 필터를 가져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김현우 PD님 글에는 당연한 듯 녹아있는 편견을 계속 깨주는 도끼 같은 면이 있어요. 이번 신간, 타인을 듣는 시간도 역시나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첫 장부터 좋았습니다. 이 책은 김현우 PD의 독서 에세이입니다.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13권의 책을 소개하는데 한 편씩 읽으며 이분이 읽고 소개했던 책을 또 차곡차곡 장바구니에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이 그렇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잘 됐다. 이거 하나씩 다 읽어봐야지. 이러면서 신나게 장바구니에 넣으면서 읽고 있죠. 제 입장에서 보자면 김현우 PD님은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저와 비슷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저에게는 스승님 같은 존재입니다.
이 책은 세상에 필요한 질문을 던지는 책이에요. 첫 챕터에서 조지 오웰의 위건부드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다루면서 내 운동하는 몇 명인가? 라는 다큐멘터리 촬영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보면서 존 버거의 제7의 인간을 생각했는데 에필로그에 처음 논픽션에 대한 글을 써보기로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책은 존 버거의 제7의 인간이었다라는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혼자서 씩 웃으면서 통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제가 이분이 너무 좋으니까 작은 거에도 막 크게 의미 부여해서 내적 친밀감을 느끼더라고요. 김현우 PD님의 글을 읽을 때면 두 가지 생각으로 귀결됩니다. 이런 시선을 가지고 싶다. 이렇게 쓰고 싶다. 그리고 세상에 내놓을 콘텐츠는 어떤 메시지를 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떤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더라고요. 김현우 PD님 역량이죠. 좋은 글을 쓰고 싶게 하고 좋은 메시지와 좋은 질문을 담은 창작자가 되고 싶게 하거든요. 그건 아마도 PD님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까 첫 챕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첫 챕터에서는 조지 오웰의 위건부드로 가는 길과 내 운동하는 몇 명인가 라는 다큐멘터리 촬영 과정을 다룬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석탄을 사용하지만 석탄을 캐는 사람들의 작업 환경과 처우, 소외를 모르고 운동화를 신지만 운동화가 우리 손에 들어오는 과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열악함을 보지 못하죠. PD님은 이 다큐를 촬영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산 사투리와 통역자가 힘들어한 키나발루산 일대 원주민의 말레이어 사투리, 통역자를 찾기도 힘들었던 슬로바키아어, 미얀마인들이 쓰는 영어로 전해지는 노동자들의 생활을 온전히 담고 싶었다. 그들의 목소리로 그들의 삶을.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다큐멘터리이다. 그들의 목소리로 그들의 삶을.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이 첫 챕터에서. 조지 오웰의 위건부드로 가는 길에서는 25만 명의 광부가 실업을 당한다고 할 때 이 25만이라는 숫자는 통계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신을 하나의 통계 단위로 보기는 쉽지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통계가 아니라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다만 그것이 숫자만은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숫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부담을 껴안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화자는 다른 세계에서는 언어도 달라진다고 이야기해요. 언어는 힘의 관계를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언어가 일방적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죠. 오웰은 파리와 런던의 빈민가에서 그 일방적 관계를 바닥까지 경험한 후에 진정 어느 쪽이 옳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김현우 PD에게 도끼처럼 찌르는 질문이 되었고 이번 다큐멘터리를 찍으며 경영자가 아닌 노동자들의 언어만을 담는 기획을 하게 됩니다. 어떤 깨달음이 바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향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타인의 언어를 익힘으로써 나의 언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 성장인 것은 분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이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하게 생각한 나의 언어가 나의 언어 안에서 형성된 어떤 인습이나 그런 사고가 어떻게 보면 편견이고 잘못되었을 수도 있는 거라고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이 성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이 세상에 던지고 싶은 질문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영향을 미친 책이 이 김현우 PD님의 독서 에세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2챕터 정도 읽었는데요. 13편의 독서 에세이를 통해 확장해가는 세계를 만나고 있어서 굉장히 풍부한 독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PD는 저에게 정말 특별한 작가인데요. 제 채널에서 PD님의 건너오다라는 책을 리뷰한 적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주관적인 리뷰라 좀 쑥스럽긴 한데 좋은 책이니까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삽입해 두겠습니다. 저는 김현우 PD님의 건너오다를 5년 전에 읽고 이분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분의 덕질을 하느라고 이분의 번역서를 하나씩 읽고 그러다가 이제 존 버거를 알게 되고 하면서 어쨌든 계속 이분이 내는 번역서나 쓰시는 글들을 추적하면서 굉장히 오래 기다렸었는데요. 이 내내 기다렸던 사람의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한데
그 글이 너무나 압도적일 땐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마음이 돼요. 읽으면서도 되게, 그리고 제가 궁극적으로 저널리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심과 세상에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되게 가고자 하는 결이 너무 비슷해서 김현우 PD님이 하고자 하는 성숙한 언어와 성숙한 생각, 그리고 저의 어떤 좁은 세계를 넘어서는 어떤 확장을 주는 그렇게 도끼 같은 글들을 읽을 때 가지게 되는 좋은 의미의 충격이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말로 할 수 없는 마음이 되곤 하는데, 이번에 크리스티앙 보뱅의 책, 아까 소개드렸던 환희의 인간을 읽을 때도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벅찬 감동과 기쁨 이런 게 있었고, 김현우 PD님의 타인을 듣는 시간도 그랬어요. 읽으면서 책을 펼치고 첫 챕터를 읽으며 마음이 엄청 벅차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주관이니까 또 너무 기대했다가 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에게는 그런 분이시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게 너무 좋았고, 이 피디님 글 읽을 때마다, 그리고 피디님도 다큐멘터리 만들어 가시는 방향들이 정말로 성숙하거든요. 성숙하고 선하고 날카롭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도 제가 되게 닮고 싶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적인 뭔가, 이렇게 제가 항상 이분이 저의 이상형이다 얘기하는데 이게 남자에 대한 이상형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람으로서의 저의 이상형이세요. 이런 분 볼 때마다 아 진짜 이분의 글을 볼 때마다 저도 진짜 좋은 창작자가 되고 싶다. 계속 이런 생각하면서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을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가 돌아왔다. 네, 그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되게 조용히 좀 보고 싶었는데 사람이 너무 좋으면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소란스럽게 떠들고 싶지 않아서 자중하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뭔가 티를 본의 아니게 많이 냈어요. 근데 이제 저에게 커밍아웃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저도 김현우 PD님 팬입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 내적 친밀감, 그쵸, 그럴 수밖에 없죠 하는.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이렇게 뭔가 김현우로 하나 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다렸던 분들이, 특히 존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김현우 PD님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광고 안 해도 워낙에 저만 좋아하고 싶은데 근데 워낙 김현우 PD님 매니아들이 많으니까 많이 사랑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너무 좋은 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매한 책은 조수민님의 빛의 얼굴들입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메리코스 전시를 보러 가거든요. 메리코스는 빛을 작품의 주제이자 재료로 사용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전시 보러 가기 전에 빛에 대한 언어와 관점을 좀 더 풍부하게 담아놓고 가고 싶어서 이 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틈틈이 읽고 있어요. 이 빛은 제가 좋아하는 단어이고 수집하는 주제예요. 이 책은 빛을 인문학적으로 풀어낸 과학 에세이입니다. 빛에 대한 오해들, 빛과 사람, 그리고 빛과 공간, 빛과 사회, 이렇게 4개의 챕터로 구성됩니다. 이 책에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대상이 아닌 어디서부터인가 출발한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간을 완성하는 것도 빛이고요. 여기 27페이지에 그런 게 나와요. 우리가 보는 세상이란 건 그러하다. 본다는 것은 그렇게 상대적이며 매우 불완전하고 연약한 감각이다. 하지만 반대로 그래서 빛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멋진 도구가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나는 어디에서 있는가? 어디를 바라보는가? 상대는 어디를 바라보는가? 우리가 대하는 대상과 공간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같은 질문들은 빛과 공간, 그리고 우리가 보는, 느끼며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제가 과학과 인문학이 섞인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게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권의 책을 언박싱 해보았는데요. 아마 이 책들은 리뷰를 제작할 것 같아요. 다 읽은 다음에 좀 더 짜임새 있는 리뷰로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